이거는 누구나 해당입니다. 볼게요. 입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갑니다. 음식이 들어가면은 물론 탄수화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효소로 해가지고 침샘에 침으로 해가지고 녹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곡류는 꼭꼭 씹으랍니다. 근데 이 한국 문화가 참 애매한 게요.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밥하고 반찬하고 같이 올려서 먹어. 거기서부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야. 거기에다가 진짜 좋은 우리 현미가 도정하는 현미가 있는데 그 또 다 깎아놓은 흰쌀로 밥을 먹는 걸 좋아해. 이미 흰쌀은 사실은 도정을 하면서 영양가가 없거든요. 태양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먹어줘야 우리가 힘이 나는데 엉뚱한 인스턴트 먹으면서 배가 고프니까 막 엉뚱한 거 집어먹는데 사실은 곡류를 먹어야 돼요. 먹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잘 씹어서 반찬 먹고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위장의 위산의 분해가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분해가 되면은 십이장을 통과해가지고 소장으로 내려오면은 어려운 단어 다 빼고 쉽게 말씀드리면 소장으로 내려오면 모두 씹었던 거를 연마작용, 분쇄작용을 해서 물 형태를 띄어야 돼요. 몸 안으로 넣기 위해서. 그럼 어디로 가느냐? 소장에서는 간으로 갑니다. 그러면 혈액으로 만들어져서 간으로 가지 못한 건 어디로 가느냐? 대장을 통해서 직장으로 빠집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이라고 합니다. 즉 음식 찌꺼기입니다. 이 음식 찌꺼기가 원래는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 찌꺼기인데도 불구하고 몸 안에 남아있으면 부패합니다. 부패하면은 기체가 발생합니다. 암모니아가 발생합니다. 암모니아가 발생하면 혈관벽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돌아요. 간에 가서 해독이 안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뇌질환이 있는 경우의 답은 두통, 지금 이야기하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의 실제 원인은 장하부입니다. 장에서 똥을 잘 빼기 위해서 뭘 먹으라 하느냐? 식이섬유 먹으라 하고요. 장환경 개선을 위해서 유산균 먹으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장환경 개선은 정말 심각한데 이 똥이 몸 안에 남아있게 되면 지금 이야기 드린 대로 부패하는 대로 암모니아 가스 발생, 몸을 도는 혈독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 하느냐? 장유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새는 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한국 사람 거의 99%가 이 새는 장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온다?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한 게 치매가 되게 문제고 대두됩니다. 당뇨 다음으로 더 대두됩니다. 이게 제2의 당뇨만큼이나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는 대로 똥은 그대로 잘 빼면 돼요. 그래서 식이섬유 먹고 잘 빼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야기 드렸던 간으로 갔던 혈액이 온몸의 영양을 공급하기 전에 간에서는 해독을 합니다. 해독을 하는데 이야기했던 대로 효소 500가지에서 600가지 그 중에 글루타치온이 70%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간에서 생성됩니다. 분해 효소인데 중요한 거는 얘가 갖고 있는 거는 비타민 G라는 필명을 갖고 있어요. 이 비타민 G는 뭐냐? 비타민 C보다요 100배 이상의 항산화 기능이 뛰어납니다. 근데 지금 요새도 굉장히 유명하죠. 글루타치온 광고 엄청 들어가잖아. 우리 몸에서 생성돼요. 70%가 어디서? 간에서. 간이 제대로만 돌아가면. 나머지 30%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요. 림프, 신장, 폐에서 생깁니다. 30%. 이게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의 세포가 병들지 않게 역할을 해주는 글루타치온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연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간에서는 해독을 하면은 결국 찌꺼기 배출을 하는데 폐로 배출을 합니다. 기체로.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복식호흡 많이 하셔야 돼요. 이산화탄소 내빼고 산소가 들어오도록 해주는 환경이 돼야 돼요. 근데 의 숨을 어디서 쉬느냐? 흉식호흡을 많이 하십니다. 이까지 끌어내리는 호흡 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단전호흡을 하시든지 복식호흡을 하시든지 피톤치드 나오는 곳에 숲속에 가시면은 깊은 호흡을 들이쉬고 하는 게 내가 청소하는 데 되게 도움됩니다. 폐에서 나오는 이 기체는 대량입니다.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멈추고 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의 독소가 나가는 길은 림프입니다. 림프로 땀으로 15% 나갑니다.
땀 흘리는 거 되게 좋습니다. 우리 가끔씩 왜 사우나 가시는 거는 사실은 땀 분류로 가면 썩 좋은 방법은 아닌데 운동하시고 땀 흘리고 나면 개운하죠. 그게 지금 이야기가 림프로 나가는 겁니다. 림프는 어디냐? 말 그대로 독소가 쌓여있는 하수 맨홀입니다. 다 뭐이죠? 림프 어디 있는지 아시죠? 림프. 겨드랑이. 네. 그 다음에 복부, 서해부, 목구. 다 이거 림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쌓이는 부분을 배출하는 게 땀으로 15% 독소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땀 흘리라고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디냐 하면은 심장 콩팥을 통해서 수용성 찌꺼기 85%가 나갑니다. 이 지금 이야기하는 85% 심장으로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시면 어디 가요? 양치하시면서 화장실 가죠. 변도 보시고 소변도 보죠. 이 소변 보는 게 하루에 기본적으로 4-5번 이상씩 합니다. 수용성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그 심장인데 85%가 나가요. 배도고의 완전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심장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인 주먹만 합니다. 이게 양옆구리 뒤편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걸름망입니다. 정수기 필터처럼 걸름망인데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100만 가닥 이상이 이렇게 꼬여져 있어요. 덩어리채로. 이 심장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 있는 혈액 150에서 180리터가 매일 내려옵니다. 이건 정해진 규칙입니다. 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방광에 뭘 모으느냐? 찌꺼기를 모읍니다. 여기 사실은 필터 기능을 해갖고 가는 거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이야기하는 방광을 통해서 혈액의 찌꺼기가 85% 나가는데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150에서 180리터를 걸러내는데 1%는 소변으로 나갑니다. 그게 1리터에서 약 1.5리터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에 물 먹으라는 걸 어떻게 하죠? 2리터 먹으라 하죠. 빠져나가는 거, 지금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만큼 드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다? 각 장기에서 필요한 물까지 수분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2리터 먹으라 하는 이유가 소변량으로 빠져나가는 걸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99%는요. 이 걸름망에 걸러져서 다시 재유입합니다. 다 걸러서 새 피로 쓴다고. 새 피로 쓴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심장이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요. 99% 재유입해야 되는 맑은 피가 그냥 오염된 피가 그냥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소변으로 나가야 되는 이 1%의 찌꺼기가 못 나가고 그냥 물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유는 뭐냐? 지금 이야기 드렸던 대로 간 경화가 있듯이 장기 심장도 경화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경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굳어버리니까 심장이 자기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제가 혼자서 경화됐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첫 번째 이유. 우리 몸의 정기적인 세포, 정상세포 이루어진 것은 단백질과 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세포는요. 탈각과 재생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되실 거예요. 정상세포는 탈각과 재생을 반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 무렵에 올려놨던 내용입니다. 뼈세포가요 7년, 피부세포 28일 주기, 적혈구 4개월 새로 바뀌는 과정이라. 이거 없으면은요 정상세포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아시죠? 암세포는 탈각과 재생을 안 합니다. 계속 전이되고 커져가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이 단백질 찌꺼기가 떨어져 나오는데 1초에 500만 개가 떨어져 나옵니다. 500만 개. 처음에는 잘 빠져나갈 때는 이게 또 항산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정체되면서 쌓이면서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통풍입니다. 술 먹으면 막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통풍이 가는 과정이 심각한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통풍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병원에 가도 답을 못 찾습니다. 심하게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약 먹어야 돼요. 스테로이드 약 먹든지 뭘 먹어야 되는 밖에 없어. 지금 이야기했던 이유는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더 많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피 검사합니다. 뭘 하느냐? 크레아틴 수치
수치, 요소질소 수치, 요산 수치, 인 수치, 칼륨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를 봅니다. 이게 다 시간 지나가면 뭐가 되느냐? 섭효가 돼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 수치가 높아지면 뭘 하느냐? 투석하라 합니다. 투석 아니면 이식입니다. 뭐? 병원 가서 오줌 넣으라 소리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투석도 병원에서 100% 안 됩니다. 실제로 투석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68%밖에 안 돼요. 그러면 32%는 계속 누적돼서 넘어갑니다. 투석하시는 분들은 일단 명단이 어디에 올라가느냐 하면 신장 이식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신장 이식하면은 또 좋을 것 같죠. 두 개 있는 것 중에 하나 바꾸죠. 하나가 용량을 다 사용해야 되고요. 내 신장이 아닌 경우에 남의 신장이 들어오면은 면역 억제제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못 살아가요. 뭐 하나 바꾸는 순간에 내 몸은 다 뭐란다. 고혈압 약이 들어와도 몸은 거부합니다. 스텐트 이 넣는다 하죠. 스텐트 집어 넣는다. 피가 잘 흐른다. 흐릅니다. 공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물질이기 때문에 몸은 뭐라 한다. 공격이 자꾸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 염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 수술, 눈 수술, 뭐 라식, 라섹 안 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 몸이 갖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사용하는 건데 함부로 떼는 거 좋은 거 아니라는 이야기. 지금 이야기했던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약물입니다. 기름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 안으로 들어가면 다 어떻게 돼요? 바다에 배가 가다가 전복해서 침몰해서 흘러나오는 기름에 밑에 뭐가 다 죽어요? 예, 고기가 다 죽어요. 똑같습니다. 네 번째,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당독소 최고 심각한 거. 당독소는 뭐냐면요, 탄수화물 찌꺼기가 모이고요, 단백질 찌꺼기가 모이면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죽는 거거든요. 두 개가 모이면 어떻게 돼요? 차돌이 됩니다. 속이 맛있는 차돌이 아니라 돌덩어리 차돌이 됩니다. 이게 당독소 심각해요. 지금 또 트렌드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당독소 없애는 뭐 영양제가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지금 트렌드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이 스트레스는 누구도 못 막을 겁니다. 여기 죄송하지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스트레스 한 번도 안 받아봤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 들어가니까 스트레스. 지금 이야기하는 이 스트레스는 우리말로 하면 화병입니다. 한국말로 화병. 화가 난다는 것은 열이 난다. 염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 스트레스 받았는데 뭐 받았지 뭐 이것뿐이지 아닙니다. 내 몸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 염증이 생기면 몸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폐, 심장, 폐 아래는 간이 있고요. 심장 아래 위가 있어요. 이게 대장이고 안에 소장이고 이거 콩팥입니다. 스트레스 하나 받는 순간에 염증이 어디 쌓이느냐? 염증입니다. 한 번만 받으면 이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루에 골백 번 넣어봤잖아. 이래서 저래서 뭐. 산에 불나면 어디로 옮겨가요? 옆으로 옮겨가요. 대장 소장. 반으로 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침묵의 장기랍니다. 70%가 망가져도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병원에 피곤해가지고 뭐 어쩌가 막 버티다가 막 그냥 아로나민 골드 사 먹고 뭐 에너지 빵빵빵 넣고 막 지치도록 일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돼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간암 3기입니다. 이 뭐다 침묵의 장기입니다. 지금 심장에 신호 안 왔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니라니까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소리 없이 조용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붓는다. 단백뇨가 나온다. 일시적으로 뭐가 나온다. 이걸 유추하면서 심장이 좀 안 좋은가? 뭐 이 정도. 다들 이 부분은 간과하고 있어요. 누구도 이걸 건드리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대장암 말리 알아져요.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심장으로 갑니다. 뜨거운 피가 흐르는. 왜? 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위로 갑니다. 위는 콩팥하고 붙었는데 왜 먼저 안 해? 늘 항상 차가운 물을 넣어주잖아. 제가 요새 깜짝 놀랍니다. 전국 다니면. 왜 놀라느냐?
뭔 추운 날씨 아이스 커피를 들고 다녀요.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불 나니까 안에서 불이 나니까 계속 차가운 걸 넣어줘요. 지금 그것도 심각한 10대 20대. 요새는 보니까 50대 60대도 들고 다녀. 무슨 이건 무슨 유행인가 봐. 위는 계속 차가운 물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나마 뒤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폐로 갑니다. 폐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기관지, 얼굴, 머리로 나갑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여기가 지금 말이 없으니까 다들 건강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뭘 채우나? 지금 영양제 채우고 있다. 지금 이 5가지 이유로 이 신장 사구체가 다들 막혀가고 있다고 해요. 막혀가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거의 이게 소변을 보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왔는데 제가 거의 그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이제는 진짜 내가 돈 버는데 막 목숨 거는 게 아니고 이타심으로 주변에 이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살려주이소. 저한테 이게 전달된 거예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사명으로 뛴다. 돈 때문에 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알고 나면 이 정보를 나는 사명으로 뛰겠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뛴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으로 뛰니까 아프지도 않아. 일주일을 스케줄이 막 딱 다 차 있는데도 이 65살에 세상에 이 전국을 뛰는데 영양제 하나 먹지 않고 150, 119 먹으면서 전국을 다 뛰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